오늘도 해바라기 사연방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 가족은 부모님과 오빠 하나에 언니 5 그리고 막내인 제가 있습니다. 저는 막내로 태어났지만 남아선호 사상이 워낙 강하신 저희 부모님은 늘 오빠가 우선이었고 저희 딸들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거기에다 할머니까지 저희를 미워했어요. 할머니는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이 있었는데 딸들은 잘 키워봤자 다 필요 없고 남 좋은 일 시킨다고 하시면서 오로지 오빠만 챙기시더군요. 정말 심했던 차별은 맛있는 것도 숨겨두었다가 저희들 모르게 몰래 주고 밥상에 고기나 생선은 늘 오빠 거였습니다. 저희는 오빠가 먹고 남긴 거 먹는 게 다였습니다. 부모님들도 왜 그렇게 차별을 하셨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먹는 거 외에도 언니들은 늘 집안일뿐만 아니라 오빠한테 치여서 살았어요. 언니들은 공부도 잘했는데 할머니는 그것도 못마땅해 하셨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여자가 공부 잘해봤자 다 소용없다고 언니가 대학도 거뜬히 수석으로 합격했는데 칭찬은커녕 오빠 때문에 구박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언니들은 칭찬 한번 들어보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런데 오빠는 사수까지 해서 겨우 턱걸이로 대학도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모든 얘기를 나중에 들었는데 제가 어릴 때라 몰랐던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까지 했을까 싶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원래 언니들 대학에 입학해도 다닐 수 없었는데 다행인진 몰라도 오빠가 낙방을 한 덕분에 대학을 다닐 수 있었고 군대를 다녀올 동안에 또 다른 언니도 대학을 다닐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학비와 용돈 때문에 아르바이트는 기본이고 방학 때도 일이 있으면 언니들을 불러서 힘들었다고 하더군요. 첫째 언니랑 둘째 언니는 대학 가서도 알바에 공부에 집안일까지 하면서 대학을 힘들게 다녔는데 큰오빠는 오로지 대학만 다니게 했다는 말을 듣는데 제가 화가 나더라고요. 할머니는 더욱 기가 막힌 게 오빠가 잘 안 되는 것이 있으면 언니들 기에 눌려서 그런다고 늘 언니들을 구박했었다고 하는데 그건 저도 어렴풋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기억하는 것보다 더한 차별과 구박을 받고 자랐더라고요. 그러면서 언니들은 저보고 너는 그나마 괜찮았지 않았냐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막내라고 이뻐해 주기는커녕 정말 제대로 구박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늦둥이로 마지막엔 아들 하나 더 낳을 수 있겠지 하고 낳은 게 저랍니다. 그래서 할머니를 비롯해서 부모님의 구박까지 다 받고 자랐습니다. 아들 하나 더 낳으려고 했는데 딸을 낳자 부모님은 저를 죽든지 말든지 그냥 뒀다고 해요. 저 그 말을 어린 나이인 초등학교 3학년 때 듣고 정말 많이 서운했는데 부모님들은 웃으면서 아무렇지 않게 말하더군요.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런지 집에 정이 가지 않았어요. 언니들도 없는 살림에 자기 몫을 챙기려고 기를 쓰고 살아서 막내인 저에게는 아예 신경을 써주지 않았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눈치껏 터득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셋째 언니랑 넷째 언니들도 공부는 잘했지만 큰언니, 둘째 언니가 구박받으면서 사는 것을 지켜본 언니들은 스스로 공부를 포기하고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했어요. 사회 나가서 산 언니들은 명절이 되어도 집에 오지 않고 그냥 남처럼 살았어요. 할머니랑 부모님한테 말 그대로 질려버린 거죠. 언니들은 학업에 끈을 놓지 않고 야간 대학을 다니면서 살았어요. 그런 언니들을 할머니는 욕을 아낌없이 날렸고 부모님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솔직히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할머니는 그렇다 쳐도 엄마 아빠는 왜 저러나 싶었고 이해도 가지 않았어요. 엄마가 아무리 할머니한테 시집살이에 지쳐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엄마도 너무했던 것 같아요. 할머니한테 받은 스트레스를 죄다 딸들한테 다 풀었던 거예요. 그래서 언니들도 집에 정이 없고 하니까 집에 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다들 스스로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면서 각자 알아서 살았는데 큰언니가 남자가 생겨 결혼을 하기 위해 집에 형부가 될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할머니는 완강하게 반대를 하셨어요. 오빠가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결혼을 반대한 겁니다. 부모님도 할머니와 다를 게 없었지요. 언니는 눈물바람으로 형부와 허락도 받지 못하고 그냥 갔던 기억이 나네요. 언니들은 결혼까지 오빠 때문에 제대로 식을 올리지 못했어요. 언니 시댁에서 사실을 알고 나중에는 친정 부모님을 빼고 그냥 그쪽 가족끼리 식을 올렸다고 들었습니다. 언니들은 하나둘 재짝을 만났지만 동거부터 시작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5째 언니는 나중에 아예 부모님이 계시지 않다고 말을 하고 결혼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집안의 기대치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오빠는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서 저는 늘 오빠 심부름을 도맡아 해야 했어요. 정말 어린 나이 땐 저한테 모든 것을 시키는 부모님이 정말 싫었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있는 자리에서도 시도 때도 없이 딸은 필요도 없는데 낳았다는 소리를 하셨는데 아무도 그 말에 아니라고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빠라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을 당연하다는 듯이 누리면서 제가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리기까지 해서 가출을 하고 싶었습니다. 고등 과정만 마치면 저도 언니들처럼 바로 사회생활을 할 생각으로 겨우 고등학교까지 버티려고 악을 쓰고 버티다 대학도 포기하고 바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어요. 정말 집에 있는 것이 미칠 것처럼 괴로워서 졸업하자마자 집을 나와서 일만 했어요. 집에서 저를 반기는 사람이 없으니까 몇 년 동안 집에 가지 않았어요. 언니들도 마찬가지로 사회에 나가서는 각자 알아서 살았기 때문에 언니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동안은 알 수 없었습니다. 사회에서 혼자 생활하다 보니까 언니들이 그리워서 연락을 해봤어요. 어떤 언니는 동거를 하고 있고 또 다른 언니는 애도 낳았더라고요. 저는 조카가 생긴 줄도 모르고 살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가족인가 싶더군요. 애를 낳고도 친정에 알리지 않은 언니들의 얘기를 듣는데 언니들이 왜 이렇게 집에 오지 않은 데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언니들이 처음부터 집에 오지 않은 것은 아니었어요. 첫 월급 탔다고 집에 오면서 선물도 사오고 했는데 할머니랑 부모님들은 반가워하지도 않을 뿐더러 대견해하거나 고마워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몇 번 그런 것을 겪은 언니는 언제부터인가 선물은커녕 용돈도 드리지 않았다고 해요. 언니들은 그렇게 집에서 멀어지게 되었고 가정을 이루고 살면서 결혼도 하지 못한 것은 그 오빠라는 인간 때문이었어요. 떡하니 결혼도 하지 않고 버티고 있으니까 언니들은 결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거죠. 다행인지 언니들은 시댁을 잘 만나서 정말 대우받고 살고 있더라고요. 누가 보면 친정 부모하고 시댁 부모가 바뀐 것 같았어요. 큰언니는 좋은 대학도 나왔지만 시댁에서 도움을 주어서 회사도 운영하고 있고 형부도 좋은 분이셨어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저희 부모님을 한 번도 뵙지 않은 형부도 있고 몇 번 갔다가 문전박대를 당한 형부도 있더라고요. 언니들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오빠라는 인간은 결혼할 여자를 잘못 만나서 부모님의 재산 반 이상을 날려먹었다고 들었어요. 다시 만난 여자는 이혼녀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애까지 딸린 여자라서 할머니가 반대가 심하다고 들었어요. 언니들이나 저나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오빠라는 인간이 가야 하는데 상황으로 봐서는 몇 년은 더 있어야 할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친정엄마보다 더 정정하셔서 아무래도 오빠 결혼하는 거 보고 돌아가실 작정을 하셨는지 엄청 건강하시다고 하더군요. 오빠를 제치고 막내인 제가 먼저 시집을 간다는 말은 씨도 먹히지 않을 거 뻔해서 말도 하지 않았어요. 사실 저도 오래전부터 결혼을 생각하는 남자가 있었지만 집에 인사를 시키고 싶지 않아서 결혼을 미루고 있었거든요. 언니들 얘기를 들으니까 더 가망성이 없음을 알고 저는 서둘러 남자친구 집에 제 상황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시부모님 될 분들이 먼저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끝까지 안 된다고 하시면 언니들 불러서 식을 올리자고 하더군요. 저는 시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일단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봤어요. 그동안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다 결혼 때문에 부모님 찾아뵙는 게 죄송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저희 부모님이 어떻게 나올지 뻔히 알기 때문에 일단 저 먼저 집을 찾아갔어요. 부모님은 오랜만에 저를 보고 뭐하러 왔냐? 네가 부모 싫다고 나갔으면 언니들처럼 끝까지 남처럼 살면 되잖냐? 너도 결혼 때문에 집에 왔냐? 부모님이 저한테 잘못은 했지만 저도 잘한 것은 없기 때문에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결혼 얘기는 해야 할 것 같아서 맞아요. 저 결혼하려고요. 너네는 이럴 때만 부모가 필요하냐? 그동안 연락도 없더니 결혼하려고 부모를 찾아? 엄마도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할머니랑 아빠가 우리를 구박해도 엄마는 그러면 안 되지. 우리가 어디에다 정을 붙이고 살겠어? 눈만 뜨면 딸이라고 구박을 받는데 누가 집에 붙어 있으려고 하겠냐고. 언니들이 겪는 거 볼 때 그땐 잘은 몰랐는데 내가 겪어보니까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 그나마 난 막내라 존재 가치도 모르고 커서 그런지 언니들이 받았던 취급까진 받지는 않았지만 나도 오빠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다고. 다들 없을 때 오빠가 얼마나 많이 때렸는데 그건 모르지? 나도 참을 만큼 참다가 겨우 버티고 이 집을 나간 거라고. 저는 그동안 힘들었던 얘기를 쏟아부으면서 서름이 폭발했는지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부모님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으시고 딱 한마디 하더군요. 네 결혼은 절대 안 된다. 오빠 결혼하고 나서 해. 였습니다. 기대는 안 했지만 막상 듣고 나니까 더 이상 더 할 말도 없고 더 있고 싶지도 않아서 한마디 하고 나와버렸습니다. 아니, 이젠 더 이상 부모님 찾아뵐 일 없을 것 같네요. 저는 저대로 부모님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결혼식 올리고 살게요. 오빠 결혼하는 거 기다리다가는 평생 식도 못 올리고 살 게 뻔해서 안 되겠어요. 부모님들은 오빠한테 준 사랑 이상으로 대접받고 살기를 바랄게요. 요즘 세상에 그런 여자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저는 친정집을 나오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왔어요. 그 뒤로 저는 언니들한테 연락해서 부모님 없는 식을 올렸습니다. 저는 한 번도 저희 부모님한테 받아보지 못한 사랑을
시부모님한테 받으면서 살고 있답니다. 어머님이 제가 아이를 가졌을 때도 행여나 몸 어떻게 될까봐 수시로 들러서 이것저것 해주시고 과할 정도로 저한테 잘해주셨어요. 그만큼 저도 잘하고 살고 있습니다. 애 낳고는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사랑을 주셨어요. 저는 최고급 산후조리원 들어가서 한 달간 조리받고 집에 와서도 어머님이 산후조리해 주시는 이모님을 보내주셔서 저는 오로지 제 몸만 신경 써도 되었어요. 엄연히 남인 사람들도 이렇게 잘해주는데 어떻게 부모라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는지 저는 부모가 된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시댁에서는 딸을 낳아줘서 너무 고맙다고 얼마나 좋아해 주시고 이뻐해 주시는지 몰라요. 저는 바로 연년생 아들도 낳았지만 어머님은 차별 같은 거 하나도 하지 않고 되려 큰애를 더 챙기세요. 저희 딸도 이쁜 짓을 어찌나 하는지 저희 시댁에서는 보물 1호입니다. 어머님이 아직 식을 올리지 못한 언니들도 신경 써주셔서 자매들끼리 모여서 늦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정말 누가 봐도 친정 부모님은 아예 안 계신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언니들이 사돈들끼리 모여서 여행 가는 것을 계획해서 저희 부모님만 빼고 해외로 다 같이 다녀온 적도 있어요. 저희는 저희끼리 똘똘 뭉쳐서 살고 있습니다. 어쩌다 들려오는 친정 소식은 오빠는 그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버티고 할머니는 눈에 흙이 들어와도 절대로 애 딸린 이혼녀를 손자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고 하더군요. 친정 부모님들도 같은 생각인지 전혀 결혼의 진도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만약에 결혼한다고 해도 절대로 가지 않을 겁니다. 저는 친정 없다고 생각하고 산 지 꽤 오래되어서 정말 이제는 시댁이 친정이자 시댁이 되었어요. 저는 시부모님한테 받은 사랑만큼 내 부모라고 생각하면서 사랑받고 사는 것에 감사함을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사랑은 표현하는 것이 답인 것 같아요. 표현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느낄 수 없는 것이 사랑인 것 같네요. 그런 사랑을 늘 표현해주시는 시부모님께 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